그러니까 이 하다 보면 내가 모르는 뭔가 또 이것이 앞에서는 다 좋았는데 항상 가다 보면 뭔가 부정적인 하나가 있어서 이것이 맞지 않을까 그것까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제 스스로 늘 다른 사람들 이야기할 때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고 용감하다고 무식하고 용감하다고 왜 하나밖에 안 읽었으니까 그게 단순한다 이거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한 3개월 후에 네트워크 공부가 괜찮았는데 다른 단계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 또 몇 달 동안 다른 다단계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네트워크 마케팅 그 아메이부터 해서 메이저 회사들. 그래서 저희 교회에 또 아메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의사 선생님이셨는데 아메를 10년 정도 하셨대요. 저분한테 물어보면 좀 잘 가르쳐 주겠구나 해서 그분한테 물어보고 또 그분 따라서 아메 세미나도 몇 번 참석하고 마케팅 플랜도 들어보고 또 그분을 저희 집에 초대해서 자기가 의사로서 제품들을 다 비교해서 다 분석해서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막 이 뭐죠? 비타민 또 태워보고 뭐 이거 DC 드랍이다 다 테스트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하시는데 분명히 이제 암의 것도 이제 그 비타민 태우면 마치 나무 타듯이 그렇게 타는데 에터민 분명히 화학일 것이다. 이렇게 저렴한 비타민은 반드시 화학이라고 태우면 비타민 같은 게 태우면 고무 타듯이 그리고 확 검은 것을 나서 타거든요. 근데 에터민도 태웠더니 암에는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되게 갸우뚱하시더라고요. 이럴 리가 없는데 하시면서. 그러면서 제가 이제 혹시 다른 데서 다른 네트워크 설득 때문에 글로 가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제가 많이 만나봤지만 아직까지 설득을 안 당했습니다. 아직까지 설득을 안 당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때부터 본격적인 확신을 가지고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했던 게 뭐냐면 이 소비자들을 또 테스트해봤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오케이.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이 제품에 대해서 소비자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소비자 체크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고등어를 제가 10박스를 사서 10분한테 보냈습니다. 제 지인들한테 10분한테 보내고 자 이제 테스트를 해봤죠. 과연 소비자들의 반응이 어떨까. 그래서 10집에 전화를 다 했는데 8집이 맛있다는 거예요. 너무 맛있대. 너무 좋대. 80%는 어때요? 아주 사업성 괜찮죠. 근데 이제 2집이 문제였어. 한 집은 뭐 그저 그렇다. 한 집은 별로 안 좋아 이러더라고요. 그저 그렇다는 집에 제가 또 물어봤죠.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는 원래 생선을 안 좋아한대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생선을 좋아할 수는 없죠.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사과를 했습니다. 제가 다시 가져가겠다고. 좋아하지 않는 걸 테스트해서 애쓰셨다고 하시고 제가 다시 가져왔고 또 한 분한테는 왜 우리께 별전했더니 자기 부모님이 제주도에 사시는데 때마다 철마다 싱싱한 생물을 사랑을 듬뿍 담아서 공짜로 주기적으로 보내주신대요. 그럼 그거 드셔야죠. 그죠? 굳이 애터미 고등어 드실 필요 없죠. 자, 어쨌든 80%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상당히 괜찮습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제품의 경쟁력을 볼 때 한 몇 퍼센트 정도가 되면 이것이 사업성이 있다고 우리가 보냐 하면 어떤 분들은 한 50% 이상이면 될 것이다 이런데 실제로는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까지 높지 않아요. 사업성이 된다는 할 만한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화장지 있죠, 화장지 우리 뭐 두루마리 화장지 우리가 이제 속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마트에 가면 이 화장지가 대충 봐도 20가지가 넘어. 그럼 이 20가지면 평균 시장 점유율이 몇 프로일까요? 100% 나누기 20 나누면 평균 시장 점유율이 5%입니다. 근데 평균 5%인데 어떤 화장지가 시장 점유율이 20%다. 그럼 어때요? 대박이죠. 평균의 4배니까. 아주 잘 팔리는 겁니다. 그런 걸 가지고 사업한다면 사업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필품 시장은 워낙 가지수가 많기 때문에 한 20%만 된다고 해도요. 어마어마한 사업성이 있다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어를 제가 소비자한테 80%예요. 제 고객 중에서 80%. 치약도 거의 80에서 90%, 칫솔도 80%. 칫솔이 90%구나. 거의 뭐 그렇습니다. 특히 칫솔 같은 경우는 제 친구 한 명이 애터미 칫솔이 안 좋대요. 나머지 다 좋다고 하는데 제일 친한 친구가 그래서 너는 왜 이 칫솔이 안 좋냐?
칫솔을 자기는 양치만을 이 칫솔이 대가 약해서 부러진다는 거예요. 자, 칫솔이 문제예요. 칫솔질 하는 사람이 문제예요. 그게 부러질 정도로 칫솔을 하면 칫솔 습관이 아주 나쁜 사람이죠. 그죠? 잇몸 다 망치고. 근데 이제 끝까지 그 친구는 이제 애터미 칫솔 다 좋은데 칫솔이 제일 나쁘다는 한 친구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 빼고는 다 좋았습니다. 그래서 뭐 그 친구는 할 수 없죠. 자기가 습관 바꾸지 않는 이상 뭐 할 수 없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치약 같은 경우는 제가 또 시장을 조사해 봤는데 이마트에 가서 치약을 조사를 해봤더니 한 10개 정도를 조사해 봤는데 애터미가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8번째로 저렴하더라고요. 8번째. 그람당 봤을 때. 그런데 우리보다 더 싼 게 있긴 있었어요. 아주 허옇고. 근데 그걸 쓰면 잇몸이 다 나갈 같은 그런 치약이 있습니다. 그것 빼고는 애터미가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프로폴리스 치약 아닙니까? 그리고 합성 계면활성제도 들어가 있지 않고 천연 계면활성제고. 그런데 가격이 이 정도면 이제 보통 약국에서 프로폴리스 치약은 120g이 7,000에서 12,000원, 15,000원까지 갑니다. 근데 우리는 200g에 2,900원, 3,000원이 되겠죠. 그러면 이 최고 수준의 가격에 최고 수준의 품질에 최저 수준의 가격 어마어마하게 경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변 분들한테 이제 치약들을 또 많이 전달했는데 치약에 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우리 치약이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부작용이. 어떤 부작용인지 아시나요? 우리 치약을 쓰면 다른 치약을 못 쓰는 부작용이 생겨요. 심각하죠. 죽을 때까지 우리 치약밖에 못 써. 이런 부작용이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친구의 딸이 아주 장이 예민한 친구인데 그때 중학생이었죠. 얘는 양치만 하고 나면 배가 아프대. 배가 아프다. 근데 우리 치약으로 바꾸고 나서는 이제 그런 말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치약이 떨어지고 나서 또 집에 있던 치약을 샀는데 또 배가 아프다는 거죠. 그때야 안 거예요. 우리 치약이 뭐가 있길래 배가 안 아픈가. 그러니까 얘가 장이 예민한데 양치하다 보면 뭐 양치 일부가 우리가 이제 삼키게 돼 있습니다. 물하고 이렇게 같이 해서. 근데 그 잔여물 그 합성 계면활성제가 장으로 들어갈 때 그 장이 아플 정도는 느끼는데 우리 거는 괜찮다는 거 보고 이 친구는 더 이상 다른 치약을 못 쓰는 부작용이 생긴 거예요. 죽을 때까지 우리 치약을 쓰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제품의 확신을 가지고 또 시장을 이제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제가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봤던 것은 글로벌이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전반적으로 영업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영업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었고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영업을 했는데 과연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이 한국 시장의 성장이 어느 정도 되면 성숙기가 접어들면 성장률이 많이 떨어질 텐데 과연 그때도 내가 성공하고 난 다음에 내 파트너도 당신들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제 스스로 체크를 해봤더니 제가 자신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말할 자신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그렇게 막 부풀려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를 말하려고 애를 쓰고 하기 때문에 제 양심상 이거는 그렇게 되면 어렵겠다. 만약에 그랬으면 저는 애터미 사업을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글로벌이지 않습니까? 글로벌을 생각하니까 이게 무한대인 거예요. 무한대. 그렇죠. 끊임없이 뻗어요. 글로벌 런서버니까. 그래서 특히 저는 글로벌도 자신이 있었죠. 여기사에서 했던 일이 뭐 매번 이제 해외 쪽이었으니까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트너들도 해외 인맥 나오면 제가 다 이제 후원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제 밑에 누구든지 파트너들 제가 다 성공시킬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드니까 이 사업에 대한 확신을 또 가지게 됐고 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사업을 하면서 한 1년 남짓 돼서 제가 이제 오토 판매사가 됐는데 오토 판매사가 되고 나서부터는 이제 바로 또 글로벌을 제가 이제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 때 제가 이제 글로벌로 이제 나갑니다. 첫 번째 이제 나간 국가가 이제 대만입니다. 대만에 나갔었는데 대만 나갈 때는 제가 아주 이제 스폰서님들한테 제가 이 글로벌로 나가겠습니다. 스폰서님들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를 후원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아주 당당하게 자신만만하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스폰서들 그때 또 글로벌 처음이고 하니까 대부분 그런가 하고 또 저를 믿어주셨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지원해주고 도와주셨는데 1년이 지나고 어떻게 됐을까요? 아주 참패를 했습니다. 제가 뭘 몰랐던 거죠.
이 여행사 글로벌만 생각했지 애터미 글로벌은 또 다른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1년 동안 고생을 하다가 결과는 아주 안 좋았습니다. 안 좋고 다시 철수하고 났더니 그다음부터 이제 제가 스폰서들이 저를 돌아보지 않더라고요. 왜? 쟤는 이제 더 이상 신뢰가 없어. 믿을 수가 없어. 아주 그때부터 이제 외롭게 사업을 하다가 어느 날 저에게도 드디어 다시 또 이 세렌디피티 아시죠? 우연히 찾아온 기회가 찾아옵니다. 이 태국이라는 나라가 제게 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태국으로 또 갑니다. 태국 가서 또 열심히 이제 하면서 시행착오를 거치고 한 6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큰 그룹이었다가 이제 막 다 가고 다단계 그룹들이 오면 돈만 쫓아오기 때문에 우 왔다가 그때는 저는 뭐 대단히 끝날 줄 알았는데 다 가버렸어요. 처음에 한 300명의 사업자가 나왔는데 6개월 지났더니 3명이 남고 다 가더라고요. 그때 아주 또 다른 시련을 경험합니다. 야, 그러면서 다시 거기서 그 3명을 붙잡고 인맥 파기하면서 6단계 정도 내려가니까 그때 이제 정말 괜찮은 사람이 나와서 그 사람과 사업하면서 이제 조직이 커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교육하고 트레인하고 같이 소비자 만들고 그다음에 다시 레벨업 시켜서 이제 오토 소비자 만들고 또 그 소비자에서 사업자 만들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는 태국에서 지금 오토 판매사가 한 4명 정도 나왔습니다. 오토 판매사가 4명 정도 나왔고 이제 올해 한 3명 정도의 오토 판매사 더하고 한 2명이 오토 다이아몬드를 목표로 지금 뛰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지금은 다 샤론들이 3명이 있는데 이제 오토 판매사입니다. 뭐 24분기 오토 판매사로 보시면 돼요. 그 정도로 이제 아주 넉넉하게 어쨌든 이게 태국에서 이제 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파트너 소개에 의해서 이제 드디어 러시아가 또 저게 또다시 또 다른 세렌디피티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를 통해서 파트너의 인맥을 통해서 나왔는데 또 대단한 분이 나타나셨습니다. 또 이분이 또 제 좌측에서 이렇게 해주시고 우측에서는 태국이 하면서 제가 이 글로벌이 되면서 이 사업이 이제 속도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을 통해서 이 작년에 이 힘든 코로나 때 제가 작년에 리더스 클럽 들어갔습니다. 다들 힘들다고 하는 그때 이제 제가 작년 4월 달에 이제 리더스 클럽이 되고 6월 달에 이제 리더스 클럽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애터미는 이제 글로벌이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글로벌을 제가 펼쳐나가고 있고 한데 작년에 이제 제가 태국에서 3월 달에 철수해서 아직까지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시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만 끝나면 가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계속 막연하게 기다려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결국 이제 줌 미팅을 시작하죠. 태국, 러시아 또 줌 미팅하고 또 우리가 이제 우즈베키스탄 팀, 키르기스탄 팀, 중국 팀, 뭐 제 파트너 또 밑에는 독일 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영국 팀이 붙게 되고 그래서 계속 글로벌이 이제 뻗어져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 글로벌이 과연 끝날 것인가? 글로벌은 끝나지 않습니다. 참고로 글로벌 인구가 70억입니다. 70억. 70억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1년에 평균적으로 1억 명이 죽고 1억 명이 다시 태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70세 산다고 생각하면 한 나이당 1억이에요. 그러면 만 20세가 매년 얼마가 생긴다? 1억 명이 생깁니다. 어때요? 비즈니스가 끝날까요? 안 끝날까요? 매년 1억 명의 소비자들이 회원 가입할 수 있고 사업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이 매년 몇 명이 나타난다? 1억 명. 이 사업이 끝날까요? 절대 안 끝납니다. 계속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무한한 거죠. 그래서 이 글로벌이 좋은데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또 영어를 하시거나 언어가 돼서 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여러분이 못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폰서님 영어 그렇게 잘 못하시죠? 일본은 좀 하시는데 영어는 그렇게 잘 못하세요. 근데 제가 또 영어를 하니까 이게 라인이 커지죠. 근데 쟤는 또 중국어를 못합니다. 근데 제 파트너가 또 중국어를 할 줄 알아. 또 중국 라인이 가요. 근데 전 또 러시아도 못합니다. 근데 제 파트너가 어때요? 러시아를 할 줄 알아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어 못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 러시아 분은 한국이 피는 러시아, 피는 한국분이고 태어난 건 러시아에서 태어나셨고 한국말도 알고 러시아말도 할 줄 아셔요. 그러니까 저랑 한국어로 소통하시고
그분을 통해서 교육하니까 그분이 러시아어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에 계신 중국분 많이 계시죠. 교포분도 계시고 이분들은 한국말을 할 줄 알아요. 이분들을 제가 한국어로 트레이닝하면 이분들은 또 중국어로 연습해서 중국어로 가봅니다. 키르기스탄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즈베키스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즈베키스탄 친구들도 한국에 유학을 왔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또 한국어 전공이에요. 그래서 한국말 아주 잘합니다. 또 이분들을 집중적으로 훈련시켜서 이제 이분들이 어떻게 가서 할 겁니다. 그래서 언어 부분은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맥 중에서 반드시 영어를 하든지 중국어를 하든지 무슨 언어를 하든지 반드시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한국에는 그런 외국인들이 참 많다. 내가 언어를 못하면 그분 붙잡고 그분을 한국에서 훈련시키면 오히려 해외에서 가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훈련시켜서 그분들을 해외로 보내시면 돼요. 대신에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그분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트레이닝 시킬 수 있는 실력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 좀 훈련을 받으시는데 근데 다 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나는 아무리 공부해도 이쪽으로서 이쪽 가는 분이 계십니다. 그럴 때는 스폰서를 활용하시면 되고 또 파트너 중에 똑똑한 파트너가 있을 거예요. 그때 또 파트너도 활용하시면 돼요. 그럼 나는 뭐 하면 되느냐? 그분들이 필요한 걸 서포팅하고 도와주면 된다. 나는 돈이 많다. 그냥 돈으로 도와주면 돼요. 나는 밥도 잘해주고 봉사하고 섬기는 걸 잘한다. 그렇게 하면 돼요. 어떤 분은 이야기 들어주는 걸 잘해. 그래서 힘들 때 위로해주고 공감해주면 돼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것들을 하면 되는데 우리가 어차피 이 사업은 혼자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재심 합력해야 되고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절대 일을 혼자서 못해요. 그는 반드시 팀 사역이고 함께하는 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누구든지 하나는 잘하는 게 있어요. 그 잘하는 것을 그 팀에서 자기가 하시면서 그 팀을 같이 힘을 합해서 나가면 이게 반드시 되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 애터미 사업에서 기본적으로 뭐 능력이 있으신 분은 능력인 대로 하시면 됩니다. 또 돈이 많으시면 돈으로 또 서포팅 하시면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정말 내가 이 부지런히 성실하게 뛰면서 지원해주고 또 챙겨주는 거 하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마음을 잘 해서 상담을 잘 해주는 게 돼요. 어떤 이야기든 다 들어줘. 그리고 공감해줘. 또 그런 분은 그렇게 역할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그 팀이 이제 돌아가면서 그 조직을 키워나간다면 이 팀 사역으로 가는데 그러려면 이 팀 사역을 되려면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이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마음이 하나. 한 마음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나랑 서로 안 맞다. 나랑 틀려. 나랑 달라. 이렇게 이런 분들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사실은 틀리거나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거죠. 다른 거고 사실은 이 사람도 맞고 저 사람도 맞아요. 우리가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군맹평상 들어보셨나요? 군맹평상. 물이 군, 맹인 맹, 평가할 평, 코끼리상. 맹인의 무리가 코끼리를 평가한다. 그 맹인 6명이 코끼리를 평가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코를 만지더니 야 이건 긴 호수와 같다. 어떤 사람은 다리를 만지더니 야 이건 큰 기둥이다. 어떤 사람은 꼬리를 만지니 이건 빗자루다. 어떤 사람은 귀를 만지니 이거는 부채다. 어떤 사람은 등을 올라타니 아 이건 널찍한 평상이다. 자 이렇게 각자 말하는데 한 사람도 코끼리에서 말이 같지가 않아요. 자, 이 사람들이 다 틀렸나요? 아니죠. 다 맞죠. 근데 다 맞나요? 다 맞지는 않아요. 부분적으로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사람도 맞고 저 사람도 맞고 이 사람도 맞고 다 맞는데 야 둘이서 코끼리 그 만지고 이 맹인 둘이서 싸우고 있다면 웃기는 거 아닙니까? 웃기는 거죠. 맞는 이야기가 웃기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 이 말이 맞고 저 사람이 저 말이 맞는데 둘은 완전히 달라 보여요. 근데 좀 더 위에서 보면 어떻다? 다 맞다는 거죠. 다 맞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여기서 뭐가 필요하냐면 집단지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만이 옳다는 이 고집을 버리세요. 나만이 안다. 내 것만 맞다. 맞긴 맞아요. 내 것이 맞긴 맞는데 내 것만 맞다가 문제인 거지. 상대방도 맞습니다. 저도 맞습니다. 스폰서도 맞습니다. 파트너도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맞다고 하는데 다 달라. 근데 이 다른 것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로 조화를 해낼 수 있는가? 요게 우리 팀
플레이, 팀 비즈니스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트너의 입장, 스폰서의 입장, 나의 입장을 일단 우리가 헤아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이 여유가 있어야 되고요. 그 사람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 보면 맞는 말이에요. 근데 전부 다 내 입장이 중요하고 내 입장이 제일 절실하고 간절하고 그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싸우면 이 좋은 비즈니스, 이 어마어마한 비즈니스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쨌든 특히 애터미 사업은 글로벌로 가야 되기 때문에 글로벌로 가면 갈수록 특히 팀 사역이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는데 팀으로 해서는 큰 일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팀 사역을 생각하시면서 앞으로 혼자서 일하시는 분들은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나 스폰서 필요 없어. 나 혼자 할래. 응? 그리고 스폰서 못 들어오게 우산 친다 하죠. 아무도 못 들어오게. 비번도 바꿔놓고 못 들어오게. 막 이렇게 아무도 내 파트너 손 못 대게. 그건 되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 자, 나랑 스폰서는 안 맞을지 몰라도 내 스폰서랑 내 파트너는 맞을 거예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내 파트너가 다 내 마음에 들고 다 나랑 마음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럴 때는 나랑 안 맞는 그 스폰서가 내 밑에 파트너랑 맞다니까요. 이렇게든 저렇게든 파트너가 떠나지 않고 잘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다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다 해서 내 중심으로 한다. 그건 아주 생각이 좁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을 넓히고 집단 지성을 활용해서 이런 스타일, 저런 스타일을 다 맞춰서 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이 사업이 커집니다. 한 명이라도 떠나지 않고 오면 커지게 돼 있어요. 왜? 기본적으로 치약, 칫솔, 샴푸를 다 쓸 거고. 근데 사업하러 온 사람은 반드시 자기만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소비자들을 함께 쓸 거고. 그렇죠? 어쨌든 우리가 들어오는 문은 활짝 열어놓고 나가는 문만 막으면 이 사업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문제는 들어오는 문도 활짝 열어놓고 나가는 문도 활짝 열어놓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들어오는 문은 열어놓고 나가는 문은 이거는 시간 문제야. 성공은 반드시 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가는 문을 막아야 돼. 들어온 문은 계속 들어오더라고 보니까. 계속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요. 어디서 그런 사람이 나오는지 계속 들어와. 근데 어떻게 해야 된다? 나가는 문만 막으면 돼. 그럼 왜 나가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 나가는지. 왜 나간지를 체크해 보시고 그 부분을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열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파트너들이 약한 파트너한테 너무 세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자아비판합니다. 제가 좀 열정도 있고 막 파워풀하게 막 진행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면 약하고 연약한 파트너는 어떻게 될까요? 막 힘들어. 나는 저렇게 하지도 못하고 나는 그만큼 잘할 자신 없는데 그걸 막 강요를 하고 요구하면 어떻게 돼요? 파트너들이 마음이 힘들어져요. 그러면 떠나간다 이거죠. 제가 몇 명을 보냈냐면 7명을 보내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깨달았죠. 무조건 이게 맞다. 이렇게 해야 돼. 올인해야 되고 열정적으로 이 큰 애터미 비즈니스 봤을 때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가만히 겨르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정답을 말했더니 어떻게 돼요? 집에 가시더라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 정답을 말하시면 안 돼요. 파트너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줘야 돼. 물론 때에 따라서는 리더가 되면은 파트너한테 필요한 이야기를 해줘야 되지만 대부분의 약한 파트너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여기 위에서 볼 때는 이게 맞는 말이 맞아. 그렇지만 파트너 여기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는 너무 어려워. 나는 여기에 맞아. 그러면 내가 여기 이야기하면 되고 누구 이야기해야 돼요? 내 파트너에 맞는 이야기를 맞춰서 해줘야 돼요. 그래서 회장님이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백인백색 그리고 내 마음하고 내 속마음하고 내 파트너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내 있는 마음대로 다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뭐 하라고요? 표리 부동해라. 세상에서는 표리 부동이 나쁜 말로 쓰입니다. 아주 간사한 사람이고 이중 플레이하는 사람이고 거짓말쟁이고 뭐 사기꾼이다 이럴 때 표리 부동을 쓰지만 애터미 사업에서는 표리 부동이 아주 좋은 단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파트너에 맞춰주는 말을 해야 돼. 파트너 기분 좋은 말을 해줘야 되고 물론 이제 어린 파트너는 그렇게 하죠. 또 리더들은 또 이제 봐서 또 다르게 하긴 하지만 그렇지만 대부분 우리 보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오는데 거기에 맞춰서 해주고
스폰서가 너무 세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많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반성을 하고 있고 늘 조심하고 파트너도 맞다. 파트너도 맞다. 그게 맞춰서 그래야지 한 명도 떠나가지 않아야 돼. 한 명도 떠나가지 않아요. 그래야지 어떻게 된다? 이 조직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계속 사람 들어오더라니까요. 계속 회원은 가입돼. 어떻게 한다? 나가는 문을 막아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 파트너가 왔다가 떠나가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 이유를 찾으셔가지고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서 막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이 파트너한테 뭐 이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막 부풀려가지고 금방 다 돈들 것처럼 당기는 거.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쵸? 요렇게 하면 되고 있는 사실 그대로 하시면서 시간은 걸리지만 반드시 그는 희망이 있고 어마어마한 가치 있는 사업이라는 걸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빨리 돈 하시는 분들은 금방 돈 되는 데 포커스를 맞추거든요. 근데 애터미는 금방 돈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돈이 하나하나 소비자 그룹을 쌓아서 공들여서 타은 사업이 무너지지가 않아요. 쉽게 쌓은 탑은 쉽게 무너지는데 그래서 애터미를 볼 때는 좀 길게 보시면서 마라톤을 하시면서 사업하시면서 우리 50년, 100년을 보면서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급하신 분들은 뭐 이 투잡을 하시면서 하는 게 좋고요. 또 이제 올인해서 하시려면 애터미에서 바로 돈 될 수 있게 만들어서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어렵고 그렇지만 이제 특히 뭐 남편이 돈을 벌고 있고 주부인 경우 아주 좋습니다. 나는 또 뭐 2, 3년 돈 안 벌어도 먹고 사는데 문제 없다. 그러면 아주 환영합니다. 그렇죠? 특히 뭐 은퇴를 했다. 그러면 아주 환영합니다. 그렇죠? 저처럼 또 내 미래가 불확실해. 일거리를 찾고 있어. 그러면 또 환영합니다. 나는 그냥 소비자를 하면서 소비자인데 부업할래. 부업자도 환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분들 저런 분들 다 버리지 마시고 다 모으시면 그게 다 모여서 뭐가 됩니까? 내가 오토 판매사 되는데 다 도움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소비자들을 모아갔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좀 더디더라도 1년, 2년, 3년을 보고 내가 어떻게 오토 판매사가 될 것인가. 요 계획을 먼저 잡으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오토 판매사입니다. 자, 오토 판매사가 되려면 여러분 다 아시죠? 좌측, 우측 250만 포인트가 보름에 자동적으로 올라오는 거. 그 다음에 보림 포인트 70만 넣는 거. 이것이 자연스럽게 올라가야 돼요. 내가 소비자를 구축해서 자연스럽게 올라가야 돼요. 물론 이제 만들어서 처음에는 가야 됩니다. 뛰면서 가야 되고. 그렇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1년이 지났을 때, 2년이 지났을 때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소비자 그룹을 만드는 그게 이제 바로 오토 컨슈머 레벨 4 제가 말한 레벨 4 소비자입니다. 레벨 4 소비자. 제가 늘 이야기 통을 또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레벨 1은 뭐냐? 단순히 가입하고 제품 한두 개 쓰는 사람을 레벨 1이라고 합니다. 레벨 2가 뭐냐면 10개 미만의 제품을 부정기적으로 구매하는 사람. 내가 가면 맞아 애터미하고 구매하고 내가 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다른 데 마트가 사버리는 이게 레벨 2입니다. 자, 레벨 3는 10개 이상의 제품을 이제 정기적으로 제공해요.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나한테 요청을 하든지 또 자기가 직접 사든지 재구매를 애터미 제품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레벨 3고 뭘 하기 시작하냐면 소개를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또 소개를 요청해야 되기도 하지만 또 스스로 또 이렇게 좋아 이렇게 자랑하시는 거예요. 이게 레벨 3입니다. 골드 소비자죠. 레벨 4는 뭐냐? 레벨 3에서 이제 레벨 4는 이 스스로 회원 가입도 할 줄 알고 제품의 지식도 있고 또 스스로 구매할 줄도 알고 회원 가입도 되면서 좌측에 우측에 30만 포인트 될 때 수당 들어오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이제 소비자를 둔 소비자. 그래서 뭐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소비자. 그룹을 가진 소비자. 이게 레벨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좌우에서 제가 보통 레벨 4를 한 30만 포인트 보름에 나오는 사람 30만 포인트 레벨 4라고 하는데 이런 그룹을 좌측에 7그룹, 우측에 7그룹을 만들면 여러분들은 210만 포인트, 어떤 그룹은 40만, 어떤 그룹하고 제가 또 띄어서 제가 쓰는 것도 있고 해서 대충 한 7그룹 정도 만들어 보니까 제가 완벽한 오토 판매사가 되더라고요. 자, 이 소비자들은 수당하고 상관없이 제품을 끊임없이 이제 재구매하는 이런 그룹을 가진 그룹이 이제 오토 판매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오토 판매사 만드는 일인데 이 오토 판매사 되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 얼마 들어온다?
월 200만 원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수익을 받겠냐? 노동 수익에서 연금성 수익, 시스템 수익, 인쇄 수익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요 200만 원의 가치를 여러분이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쉽게 비교하는 것이 이제 건물이죠. 얼마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월세 200만 원이 나올까요? 지역마다 다르더라고요. 지역마다. 어떤 데는 뭐 한 12억 정도는 있어야 200만 원 나온다. 어떤 데는 6억 있어야 6억 정도짜리면 200만 원 나온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 한 12억까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1년 만에 오토 판매사가 됐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 오토 판매사의 가치는 어디에다 비교하냐면 12억에다 비교해요. 왜? 건물 12억짜리 있으니 월세가 따박따박 200만 원 나오니까. 그러면 제가 1년 동안 얼마를 벌었을까요? 12억을 번 거잖아요. 1년 만에 오토 판매사가 됐다면. 그러면 한 달에 얼마 번 거죠? 1년에 12억이니까 한 달에 1억을 벌었어. 그러면 한 달에 1억을 벌었으면 하루에 얼마 번 걸까요? 하루에 300만 원을 번 거예요. 하루에 300만 원. 이게 어마어마한 가치죠. 자, 우리가 건물 하나 가지기 누구나 원하지 않습니까? 뭐죠? 창조주 밑에 건물주라 그랬나요? 그런 말이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건물주, 이 왜 노동을 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돈, 요 돈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근데 이 건물을 하나 만들려면 돈을 얼마나 모아야 되는지 힘들죠. 그렇죠? 근데 특히 건물을 가지신 분들은 이 가치를 빨리 압니다. 제 태국 파트너가 콘도가 한 6개 있습니다. 6개. 그 6개 하나당 보통 30만 원, 35만 정도 나오니까 대충 그 6개가 얼마냐면 금액이 30만 원, 월세가 한 6, 3, 18에다가 5만 원이니까 대충 월세가 6개 200만 원 나와요. 근데 콘도 하나당 얼마냐? 태국은 보니까 그 하나가 1억이더라고요. 300만 바트를 해서 한 1억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태국은 한 6억 정도, 6억 정도를 가진데 자기가 그 돈을 어떻게 모았냐? 자기가 이 돈을 모아서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돈을 모기까지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고 애를 썼는지 자기가 안다 이거죠. 그런데 애터미가 1년 만에 이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거는 대박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물론 이제 사람에 따라 답니다. 제가 이제 열심히 하는 사람일 때 1년, 뭐 좀 부업을 하거나 이럴 때는 2년에서 3년까지 걸립니다. 어쨌든 이제 사람이 좀 다르긴 한데 제가 이제 1년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이 오토 판매사가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자세예요. 자세. 얼마나 성실해야 되고, 사람들을 우리가 소비자 만들 때 신뢰감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부업자를 당겨내려면 내가 그래도 사업자들이 땡기려면 이 믿을 만한 사람이 돼야 되고, 열정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좀 힘 있는 사람이 일때 이제 사람이 좀 끌려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인적 자본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 휴먼 캐피탈이라고 합니다. 그건 이제 자력이죠. 자석이 얼마나 힘이 있느냐에 따라서 딸려오는 사람들이 많고 적을 수가 있죠.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사세인데,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자, 우리가 우리 센터에서 9시에 이제 센터에서 미팅을 하는데, 정말 기본적으로 9시 오는 사람 어떻게 돼 있어요? 9시 전에 오는 사람들,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 근데 꼭 5분, 10분 늦는 사람이 있고, 또 30분 늦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5분, 10분이 무슨 차일까요? 사실은 자세입니다. 마음의 자세. 그 먼저 5분 먼저 오느냐, 5분 늦게 오느냐. 그러면 5분 먼저 온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고 자세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런 분들이 기본적으로 성공하죠. 그러면 제가 그렇게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만약에 오늘 정시 오거나 5분 먼저 오거나 10분 먼저 온다면 그런 성실함이 이게 자세인데, 그러면 당신은 이 1년에 오토 판매사가 될 수가 있는 기본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이 오토 판매사들은 하루에 300만 원을 버는 거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하죠. 자, 네가 오늘 제 시간에 오면 내가 300만 원을 주겠다. 그러면 지각할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명도 없겠죠. 그죠? 300만 원을 준다는데 8시 59분까지 9시 전에만 온다면 내가 300만 원을 준다. 그러면 이렇게 변명하는 사람이 있을까? 오늘 버스가 교통체증이 나서 내가 어떻게?
10분에 왔어. 이렇게 변명할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왜? 그걸 다 감안하고 출발하겠지. 300만 원인데. 오늘 어쨌든 300만 원을 번데 교통체증 생각을 안 하는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미리 가 있겠죠. 1시간 전에 가 있을 것 같아. 저 같으면 교통체증이 끝나면. 그렇지 않아요? 1시간 전에 가 있을 것 같아. 어떤 사람은 그래. 아, 오늘 몸이 찌뿌둥해. 몸이 피곤하고 어제 뭐 어려운 일 있고 해서 뭐 집안일이 있어서 머리 아파. 뭐 그런 분이 계십니다. 내가 300만 원 준 9시까지 오면 300원 줬다면 그분이 몸이 찌뿌둥해 핑계를 댈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그렇죠? 찌뿌둥하든 말든 올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그래. 남편이 오늘 나보고 가면 다리 멍둥이를 부른다 그래. 내가 300만 원 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무슨 수를 속이든지 무슨 다른 약속을 잡아서라도 핑계를 대서라도 빠져나올 겁니다. 우리 애가 오늘 아프대. 병원 데려가야 된대. 300만 원 주겠다면 어떻게 할까요?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애 좀 맡기든지 남편한테 하든지 아니면 미리 갔다 오든지 뭐 별의 방법을 써가지고 해놓고 여기에 정시에 300만 원 올 겁니다. 그러면 오다가 다리가 부러졌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기부수를 해서라도 올 거야. 그런 분 다 봤습니다. 300만 원이라는 돈의 파워가 이 정도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실감을 못하는 거지. 그 가치를. 근데 이 가치를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지고요. 애터미가 우습고 맨날 6만 5천 원이야. 그렇게 보는 사람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만 투자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애터미는 신기합니다. 내가 애터미에게 어떻게 대하냐에 따라서 애터미가 그대로 나를 대해줘요. 내가 애터미를 일당 300만으로 대하면 애터미가 나에게 그 300을 돌려주고요. 내가 일당 6만 5천짜리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면 애터미가 정확하게 나한테 6만 5천밖에 안 줘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가 애터미를 대하는 수준의 애터미가 나를 대해준다. 그래서 항상 다른 일이 먼저고 애터미가 2순위, 3순위 사람들은 애터미가 항상 그 사람한테는 2순위, 3순위야. 근데 애터미가 항상 1순위인 사람한테 어떻게 해요? 애터미도 항상 그 사람한테 1순위로 대우를 해줍니다. 이건 정확한 진리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애터미를 하면서 모든 것을 애터미에 포커스를 맞췄어요. 애터미에 포커스 맞췄어요. 자, 저 같은 경우는 가장이었는데 가장이 갑자기 잡을 관뒀어요. 제가 결단을 내렸거든요. 이거 놓치면 안 되겠다. 난 영업에 자신 있고 1년 안에 내가 어떻게하면서 갈 자신 있다.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내가 어떻게 생존을 할 것인가 그 문제만 해결하면 되겠다 생각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애터미 사업할 때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핑계가 많아요. 이유가 많아. 근데 정말 내가 이루겠다면 뭘 찾는다? 방법을 찾는다. 요게 다른 것 같아요. 성공자와 성공하지 못한 사람 차이점은 성공하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어떻게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뭘 찾는다? 방법을 찾아요. 근데 애터미가 작은 사람은 뭘 찾아요?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핑계와 유거를 찾아요. 자, 가장이 잡을 관뒀습니다. 당장 먹고 살아야 돼. 애, 딸은 둘이고 와이프도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근데 애터미는 제 인생의 마지막 찾아온 기회입니다. 이것을 제가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고 만약에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나의 5년 후 10년 후의 삶은 비참할 거다 이거죠. 제가 계속 여행사에 근무했다면 과연 지금 저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정말 끔찍해. 그저께도 뉴스 나왔더라고요. 하나투어 매가 과연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 작년에 99% 매출이 떨어졌습니다. 코로나 전과 후에. 그리고 지금 건물의 60%를 다 매각하고요. 대부분 전부 다 대기 뭐 벌써 휴직에서 이제 휴직이 끝이 아니고 뭐야 이제는 전부 다 퇴사를 다 종료하고 있습니다. 못 버티고 있어요. 올 연말까지 버틸 재간이 없어. 매달 1,000억씩 적자예요. 매달 1,000억씩 적자. 어떻게 버팁니까? 1년에 끝날 줄 알았는데 못 끝나니까 이제 못 버티는 거죠. 돈 끌어올 데도 없어요 이제. 근데 제가 이제 그 여행사에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벌써 지금 저는 뭐 백수가 됐든지 아니면 또 뭐 하고 있을까요? 별의별 일을 찾고 있겠죠. 아주 힘든 일을. 근데 그것도 얼마 갈까요? 내 몸이 언제까지 가겠냐 이거죠. 그리고 그 돈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자, 제가 진짜 8년 전에 애터미를 정말 선택을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이 삶이 내가 선택할 선택의 연속, 선택의 합이 지금 저의 모습인데 특히 제 선택 중에 과거에는 참 후회된 선택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중에 몇 개 선택 잘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최고의 선택은 첫 번째 제 와이프를 선택한 거. 두 번째는 애터미를 선택한 겁니다. 왜 와이프가 애터미를 저를 이끌었습니까? 물론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애터미를 만난 순간에 제 인생이 이제 본격적으로 희망이 생겼고, 그래서 이 사업을 해야겠는데 난관이 많습니다. 난관이 많아.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것인가? 생존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첫 번째, 제 아내를 일하러 보냈습니다. 아르바이트해. 내가 애터미를 성공시키 1년 동안 1년만 고생해. 일하러 가. 그리고 우리 딸들이 필리핀에서 유학하고 있는데 다 불러들였습니다. 아빠가 너의 노후를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지금은 그냥 한국에서 공부 좀 하고 또 큰딸은 이제 고3이는데 이제 대학 보내는 거 좀 미루고 아르바이트 해라. 어차피 너 대학 가가지고 직장 깝깝하다. 어차피 네 힘든데 내가 앞으로 다 메려주니까 걱정하지 말고 공부를 위해서 대학 가지 말고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대학 가라. 그래서 일단 돈 들어가는 걸 막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도 생존이 어려우니까 뭘 했냐면 새벽에 우유 배달했습니다.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3시간 우유 배달하니까 80만 원 나오더라고요. 자, 방법을 찾으면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도 또 부족해. 왜냐 제가 그래도 이제 한 달 한 400여만 원 이제 집에 가져왔는데 그것 가지고 택도 없죠. 그래서 또 어떻게 했냐면 우리 장모님이 돈이 좀 있으니까 장모님한테 가서 받아라 했어요. 투자를 받았습니다. 절대 돈 빌려달라고 안 했습니다. 장모님 저게 투자하십시오. 당당하게. 1년만 매달 100만 원씩 투자하시면 장모님의 노후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근데 그 말이 먹혀 들어갔어요. 그래서 또 투자를 받아냈어. 제발 비굴하게 찡찡찡찡하면서 이러지 마시고 당당하셔야 됩니다. 왜? 일삼이 사업에 내가 확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애터미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다 보니까 생각대로 잘 안 됐어요. 한 7개월쯤 됐을 때 이게 조직이 왔다가 한 9개월짜리 조직이 무너졌어. 이 강남 쪽에 이 부자들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부자다 보니까 애터미 전했는데 국제 변호사 한 재산 한 200억 되고 뭐 잘 나가는 사람인데 주변에 애터미 이야기 했더니 야, 너 어쩌다 그렇게 됐냐 그러니까 자기가 자존심 너무 상해서 못 하겠다는 거야. 그분이 들어가 그분이 데려온 7명이 다 들어가 버렸어. 그래서 조직이 무너져서 제가 다시 조직을 세우는 과정에서 1년 만에 오토 판매사가 됐는데 1년하고 4개월이 걸리면서 제가 4개월 동안 아주 힘들었습니다. 아주 힘들었어요, 그때. 여러분 애터미 하시면 어디까지 가본지 모르겠어요. 그때 제가 이제 전화기가 끊어졌습니다. 전화요금 낼 게 없어서. 처음에는 뭐가 끊이냐면 발신이 끊어져요. 근데 나중에 한 열흘이 지나니까 수신도 끊어지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게 끊어지는 게 한 번에 끊어지니까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발신 끊어질 때는 모르다가 수신이 끊어지니까 스폰서 저한테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스폰서들이 저 전화요금을 내줘가지고 다시 개통하고 뭐 이런 적도 있고. 이 기름을 이제 활동하는데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기름값이 없었어. 기름을 5천 원 제가 넣어봤습니다. 혹시 5천 원 기름 넣어보신 분? 이러면서 이제 그 고비를 넘어갔습니다. 넘어가면서 이제 오토 판매사가 되고 그때부터 생존이 되죠. 생존은 되죠. 물론 여유는 없지만 생존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뛰기 시작하면서 다시 소비자 만들고 또 글로벌 가서 그렇게 했는데 자 그런 동안에 제가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그 4개월 때는 제가 뭐까지 했냐면 밤에 대리운전까지 했습니다. 대리운전을 했는데 어느 날 이 대리운전 하다가 이제 차를 타고 갔는데 그 아파트가 어디냐면 용인의 저 시골에 논 한가운데 있는 아파트예요. 거기 딱 내리고 나오니까 새벽 3시야. 한겨울에. 근데 가려니까 돌아갈 길이 없네. 어떻게 했어요? 택시를 다시 불렀어. 근데 대리운전비 그때 4천 원 벌었는데 택시가 5천 원 나왔어요. 제가 그때 깨달았죠. 이거 미친 짓이다. 그리고 이게 새벽에 해보니까 뭐가 문제냐면 새벽에 하고 또 하니까 후원이 안 돼. 후원이 안 되니까 한 달하고 멈췄지만 하도 힘들어서 이제 끝까지 해봤습니다. 어쨌든 제가 애터미 하면서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누구한테 힘들다 뭐 스폰서한테 징징거려 본 적이 없습니다.
왜? 제가 선택한 거고 저는 그렇게 하면서 뭘 생각했냐면 즐거웠어요. 자, 내 인생에서 이런 스토리도 만들어낼 수 있구나. 이게 내가 선거했을 때 이 얼마나 멋진 스토리가 되겠는가 생각하면서 열심히 재밌게 뛰었습니다. 힘든 줄 몰랐어요. 그것 때문에 심타에 한타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 내가 선택한 거, 내가 비전을 가지고 있어 내가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했고 그걸 가지고 누구한테 뭐 스폰서님 힘들어요. 내가 먹고 살기 힘들어. 이런 말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내가 선택한 일이잖아요. 또 내가 이걸 하기로 마음먹고 그렇게 될 거 다 알고 그렇지만 그것이 끝이라면야 비참하겠죠. 그 다음에 저의 지금 현재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했던 거죠. 그 어려운 줄 몰랐습니다. 왜? 그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될 거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가 늘 생각한 게 뭐예요? 오늘도 내가 300을 벌었다 생각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 오늘도 300을 벌었다. 그렇게 하니까 힘든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든 것들을 풀어가면서 초기 시절을 보내고 이렇게 오토 판매사가 되고 그다음 또 글로벌 가면서 시행착오 하면서 또 그때 고비들이 있었고 위기가 있었고 힘든 수가 있었지만 그때 결단을 하고 다시 또 치고 넘어가면서 지금 이 자리에 보니 사실 이제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주도적인 자세로 누구 이유와 핑계를 찾지 말고 항상 주도적으로 힘든 모습을 보이지 말고 에너지와 열정을 가지고 일하면 파트너를 갖다가 그 스폰서의 힘에 의해서 같이 그 힘을 받고 가게 되고 떠나가지 않게 되죠. 그 다음에 제발 파트너랑 싸우지 마십시오. 싸우면 판을 깨는 겁니다. 일단 파트너랑 싸울 때는 누가 잘못했냐 무조건 스폰서가 잘못했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우리가 그 밑에 오토 판매사 아닌 분들하고 이야기해요. 왜 그분들이 가면 뭐가 된다? 순망치안이에요. 이 사람 자르고 저 사람 자르면 남은 게 있다 없다? 야 이빨이 그랬어 이빨이. 야 입술로 뭐 하는 게 뭐냐 밥 먹고 씻고 이런 게 힘든 거 내가 다 하는 입술이 하는 게 뭐가 있어 너무 쉽지 않냐. 그래서 입술로 필요 없다 했더니 입술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빨이 시리네 입술이 가보니까 찬바람을 맞고 있었어요. 하는 거 없는 것 같아도 아닙니다. 애터미 사업에서는 한 분도 버릴 게 없는 게 그 한 분 한 분이 다 모여서 내가 뭐가 된다? 오토 판매사가 되고 생존이 되는 부분이니까 제발 무조건 어떻게 된다? 파트너한테 맞추시고 처음에는 정말 오토 판매사 될 때까지는 엎드리세요. 그렇죠? 생존이 첫 번째입니다. 생존이 첫 번째. 그렇게 해서 오토 판매사 되시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이제 리더 찾기로 들어가고 훈련 들어가고 그렇게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들어오는 입구는 열되 나가는 구멍은 막아라. 이게 이제 오늘의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열정을 가지고 핑계 힘들다 생각을 제발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늘 어떻게 생각한다? 오늘이 내 인생에서 어떻게 가장 가난한 날이야. 그렇죠? 오늘이 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에요. 그렇죠? 가장 젊은 날이고 또 내가 가장 가난한 날이야. 더 이상 이보다 더 가난해지고 앞으로 계속 뭐야? 지금보다 더 부자가 될 거예요. 희망이 생겨 안 생겨요? 생기죠. 자, 회장님이 애터미의 가치를 얼마로 봅니까? 저는 오토 판매사만 12억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실제로 애터미의 가치가 얼마인지 그저께 오토 판매사 때도 이야기했고 그전에 이제 석세스 때도 회장님 이야기하셨지만 애터미 사업의 가치가 얼마냐 이거죠. 자, 우리가 임페리얼이 됐을 때 한 달에 얼마까지 받는다고 회장님 이야기하시죠? 1억까지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1억까지. 자, 열심히 사업을 해가지고 10년 만에 임페리얼이 돼서 한 달에 1억을 받아요. 1억을 받고 이제 90년 동안 해서 자녀들에게 상식을 주고 90년 동안 1억을 받아요. 그러면 전체 받는 돈이 얼마일까요? 한 달에 1억, 1년에 12억, 10년에 120억. 120억 곱하기 9를 해봐요. 그럼 얼마예요? 1080억이 됩니다. 맞죠? 1080억. 그래서 애터미 가치는 얼마다? 1080억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회장님께서. 그런데 혹시 지금 오토 크라운이 얼마 정도 받는지 아시나요? 요건 리얼인데 회장님은 항상 축소를 해. 1억 벌 때도 맨날 5천만 원 그랬어. 이제는 오토 크라운이 얼마 받느냐 하면 지금 한 달에 1억 한 6천에서 8천 받습니다.
오토 크라운이 1억 6천에서 1억 8천원. 근데 회장님 늘 1억이라 그래요. 항상 추소를 해서. 그럼 오토 임페리얼은 얼마 될까요? 오토일은 제가 봐도 한 2억 5천에서 3억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000억이 아니고 얼마? 3,000억짜리 3,000억. 자, 제 파트너 중에 가끔 그런 분들 계세요. 저 사람이 200억 재산돼야 애터미 안 해. 그런 사람 무슨 애터미야 이런다 그죠. 내가 애터미가 작으니까 그 사람한테 접근을 못 하는 거죠. 내가 작으니까. 근데 저는 한 번도 200억짜리들이 3,000억을 싫어한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본 적이 없어. 1,000억짜리 재산도 당신의 애터미가 필요하다. 저는 이런 사람이거든요. 제발 여러분이 스스로 애터미를 가치를 낮추고 작게 보시면 그렇게 못하지만 실제로 애터미는 3,000억에 보면 자 1,000억짜리가 3,000억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절대 부자 돈 싫어하지 않습니다. 돈 더 좋아해.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애터미가 내 안에서 애터미가 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애터미를 작게 대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평가해 보시면 나옵니다. 근데 저는 애터미가 너무 컸던 거예요. 제 속에 애터미가 너무 컸어. 핑계 댈 시간이 없었어요. 신태 안 타고 힘들다 생각할 시간이 없었어. 앞으로 가기도 바빴어. 뭐 어려운 게 없었어요. 하면 돼. 하루에 300인데 무슨 뭐 이유와 핑계가 있어요. 오토 판매사. 근데 3,000억이다. 이거는 뭐 그 앞에 핑계는 딱 한 가지. 내가 오늘 죽었다. 그러면 그게 유일한 이유예요. 아시겠죠? 그 외에는 뭐 웬만한 이유가 없는 거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게 진행하신다면 진짜 성공 못할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면 문제가 되잖아요. 왜? 다 답이 나와. 해결이 다 돼요. 여러분이 힘들다, 어렵다, 고민스럽다 막 하시는데 다 애터미가 얼마짜리야? 6만 5천 원, 30만 원짜리, 200만 원도 안 돼. 그러니까 전부 다 앞에 문제들이 다 커 보여. 근데 3천억이다. 그 앞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냥 다 갈 수 있어. 그래서 정말 여러분 마음에 과연 얼마나 애터미가 크게 들어갑니다. 그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스스로 변화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존심 세울 필요 없어요. 그렇죠? 자존심 회장이 뭐라고요? 개나 줘버려. 왜 자꾸 나는 그러고 나는 이런 걸 못 본다. 나는 뭐 내 스타일은 어떻다. 그런 말을 하실 필요가 없다니까요. 3,000원 값에서 내 스타일이 무슨 필요하고 나는 이런 성향이야. 나는 이 꼴은 못 봐. 이런 게 어딨어요. 다 하지. 내가 다 바뀔 수 있다니까요. 안 바뀐다는데 왜 안 바뀌냐면 작아서 안 바뀐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애터미가 크면 다 바뀌어요.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애터미를 크게 정말 가치를 주시면 그 큰 가치만큼 애터미가 여러분을 대해서 그 결과로 애터미가 여러분에게 그 결과를 돌려줄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꼭 애터미를 여러분 마음속에 크게 키우셔서 정말 아무 문제가 되지 않으면서 앞으로 계속 앞으로 진행해 나가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라며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